봄이야, 너무 흥분하지 마. 내 엄마도 충격받으셨으니까. 이모, 전 이제 못 참겠어요. 매일 거짓말하는 것도 지겹고 엄마 눈치 보는 것도 싫어요. 봄이야, 엄마, 전 아빠 돈으로 대학 갈 거예요. 엄마가 싫어해도 갈 거예요. 인숙이 봄이의 뺨을 때렸습니다. 찰싹하는 소리가 카페에 울렸어요. 너, 너 정말로 그 인간 돈 쓰겠다는 거야? 봄이는 뺨을 만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부터 봄이와 엄마에게 일어난 사건을 알아볼까 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챕터 불 꺼지지 않는 방. 서울 외곽,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깊은 밤입니다. 낡은 연립주택들이 빼곡히 들어선 골목길에서 유독 한 집만이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어요. 2층 끝방, 그곳에서만큼은 새벽까지 꺼지지 않는 불빛이 빗줄기를 뚫고 어둠을 가르고 있습니다. 박인숙이 비에 완전히 젖은 채로 집 앞에 서서 위를 올려다보고 있습니다. 48살 동네 마트에서 하루 12시간씩 계산대를 지키며 살아가는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어요. 또야, 또 켜져 있어. 저 빌어먹을 불이. 인숙의 목소리가 빗소리에 묻혀 사라집니다. 벌써 석 달째 계속되고 있는 일이에요. 매일 밤 새벽 3시, 4시까지도 꺼지지 않는 그 불빛이 인숙의 신경을 갈갈이 찢어놓고 있습니다. 현관문을 벌컥 열자마자 코를 찌르는 악취가 인숙을 덮쳤어요. 거실 소파에는 외할머니 순자가 실금한 채로 누워 계시고 바닥에는 음식 찌꺼기가 흩어져 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또 이러시면 어떡한다고요? 인숙의 외침이 집안을 울립니다. 75세의 순자는 멍한 눈으로 딸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려요. 인숙아, 미안하다.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화장실이 어디야? 어머니, 제발, 정신 좀 차리시라고요. 나 혼자 어떻게 감당하라고 매일매일 이러시는 거예요. 인숙은 눈물과 콧물을 흘리며 어머니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찬물에 수건을 적셔 몸을 닦이는데 순자의 몸은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어요. 살도 제대로 못 지우고 있는 자신이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그때 위층에서 쿵쿵 소리가 들려옵니다. 뭔가를 바닥에 내려놓는 소리, 의자를 끄는 소리, 그리고 무겁게 한숨 쉬는 소리까지. 봄이야, 지금 몇 시인 줄 알아? 뭐 하는 거야? 인숙이 목청이 터져라 소리쳤지만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봄이는 몇 달 전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엄마 일을 도와주기라도 했는데 지금은 밥 먹을 때조차 말 한마디 없이 후다닥 먹고 방으로 사라져버립니다. 인숙의 머릿속에 끔찍한 상상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인터넷으로 이상한 남자들이랑 채팅하는 건 아니겠지? 아니면 설마 온라인 도박이라도? 새벽 1시 인숙은 어머니를 간신히 재우고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위층에서 쿵 하는 큰 소리가 들려왔어요. 마치 뭔가 무거운 것이 바닥에 떨어진 듯한. 뭐야? 뭔 일이야? 인숙이 젖은 손을 앞치마에 대충 닦고 2층으로 뛰어 올라가려는 순간 봄이 방문이 살짝 열리더니 딸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눈은 충혈되어 있고 뺨은 야위어 있으며 뭔가에 홀린 듯 멍하면서도 동시에 간절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엄마, 아직 안 주무세요? 봄이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말을 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봄이야, 너 도대체 뭘 하는 거니? 매일 밤 새벽까지. 너 때문에 미치겠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생각하고 있어요. 생각?
무슨 생각을 새벽까지 해서 집안이 이 모양이야? 너 혹시 이상한 사람들이랑 채팅이라도 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도박? 게임? 보미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그 표정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어요. 엄마는 왜 항상 나를 의심해요? 맨날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시고 나를 뭘로 보는 거예요? 그럼 뭘 하는지 말해봐. 왜 맨날 숨기기만 하는데? 나는 내 엄마야. 말해봤자 어차피 이해 못하실 거예요. 엄마는, 엄마는 나한테 관심도 없으면서 관심 없다고? 내가 언제 너한테 관심이 없었다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사는 줄 알아? 그래요. 나 때문이죠. 내가 학교 그만둬서 엄마 인생 망친 거 맞죠? 보미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그 충격으로 벽에 걸린 액자가 떨어져 바닥에서 깨졌어요. 인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떨고 있었습니다. 딸의 마지막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거든요. 학교 그만둔 거. 그때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이 사업 실패로 야반도주하고 빚더미에 앉은 상황에서 외할머니까지 치매에 걸리자 어린 보미가 스스로 학교를 포기했던 그날. 엄마 괜찮아요. 나는 학교 안 가도 돼요. 할머니 돌보고 엄마 도와드릴게요. 당시 중학교 2학년이었던 보미의 그 말을 인숙은 너무나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얼마나 잔인한 일이었는지. 새벽 2시 반. 여전히 보미 방에서는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인숙은 깨진 액자를 치우고 문 앞에 바짝 다가가 귀를 기울였어요. 연필로 뭔가를 빠르게 적는 소리, 책장을 미친 듯이 넘기는 소리, 그리고 가끔씩 들리는 흐느낌 소리까지. 울고 있어? 내 딸이 왜 울고 있는 거야? 인숙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 울고 있는데 엄마인 자신은 문 밖에서 엿듣고만 있다니. 봄이야. 문 열어. 엄마한테 말해봐. 뭐가 그렇게 힘든 거야? 응? 하지만 방 안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인숙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듯이. 그리고 몇 분 후 더 큰 흐느낌 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보미의 울음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인숙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같이 울기 시작했어요. 새벽 3시가 되어서야 불이 꺼졌습니다. 인숙은 다리가 저려 일어날 수도 없었지만 마음은 더욱 무거웠습니다. 내가 뭔가 크게 놓치고 있는 거야. 이 챕터 문틈 아래 새어나온 빛. 그날 밤 이후 인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딸의 울음소리가 귀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저녁 마트에서 일하는 내내 머릿속은 온통 봄이 생각뿐이었어요. 도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거야? 퇴근길에 인숙은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오늘은 진실을 밝혀내겠다고요. 집에 도착하니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깨끗한 옷을 입고 거실에 단정히 앉아 계시고 보미가 할머니 옆에서 뭔가를 읽어드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이해되세요?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예요. 보미야, 넌 똑똑하구나. 할머니보다 훨씬. 인숙은 문간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보미가 할머니에게 수학 문제를 설명해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책이 중학교 교과서가 아니었습니다. 검정고시 문제집? 인숙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자 보미가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엄마, 언제 오셨어요? 방금. 너 뭐 하는 거야? 보미는 당황한 듯 책을 가슴에 꽉 안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이 뭐야? 내가 본 건 검정고시 책이잖아. 인숙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놀라서 두리번거리기 시작했어요. 시끄럽다. 왜 이렇게 시끄러워? 내가 뭘 잘못했나? 할머니는 방에 들어가 계세요. 보미가 할머니를 부축해 방으로 모시고 온 후 거실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보미야, 엄마랑 진짜 제대로 얘기하자. 말 안 할 거야? 그럼 엄마가 알아서 추측하는 수밖에 없어. 보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그게 검정고시 공부하고 있는 거 맞지? 보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숙은 허탈한 웃음이 나왔어요. 그걸 왜 숨겨? 엄마가 반대할 줄 알았어? 네. 왜? 내가 언제 너 공부하는 걸 반대했어? 엄마는 모르세요. 22이에요, 22. 이 나이에 중학교 졸업장도 없는 딸을 둔 기분이 어떤지 아세요? 보미가 갑자기 폭발했습니다. 친구들은 다 대학 졸업하고 취직하고 결혼까지 하는데 저는 아직도 중학교 과정도 못 끝냈어요.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보미야, 아니에요. 저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창피하실지 뻔해요. 그래서 몰래 한 거예요. 인숙은 딸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너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 당연하죠.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몰라요? 박인숙 내 딸 중학교도 못 나왔다며? 이런 말들, 그런 말하는 사람이 있어? 많아요. 그래서 더 빨리 검정고시 붙어야 해요. 엄마 얼굴에 똥칠한 것도 씻어내야 하고. 인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보였니? 너를 부끄러워하는 것처럼? 안 그랬다고 해도 마음속으로는 그랬을 거예요. 다른 엄마들처럼 우리 딸 대학 다닌다, 이런 말 한 번도 못 해보시잖아요. 보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학원비는 어떻게 마련했는데? 할머니 연금으로. 인숙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할머니 연금을? 할머니가 주셨어요. 자기 때문에 제가 학교 못 갔다고, 미안하다고. 보미야, 그 돈은 할머니 치료비야. 약값이고. 알아요.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더 미친 듯이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보미가 히스테릭하게 소리쳤습니다. 3개월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학원 다녔어요. 밤새워서 문제집 10권도 넘게 풀었고 모의고사 점수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도 할머니 돈을. 그럼 어떡해요? 엄마는 매일 12시간씩 일해도 우리 생활비 대기도 빠듯하잖아요. 제가 알바라도 하면서 학원비 벌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인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딸의 말이 다 맞았거든요. 할머니가 뭐라고 하셨는데? 울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미야, 할머니가 너 때문에 인생 망친 거 미안하다. 이 돈으로라도 내 꿈을 찾아라고. 보미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정신이 흐리셔도 그런 건 다 기억하고 계세요. 제가 학교 그만둔 이유, 엄마가 혼자 얼마나 힘든지 다 알고 계시다고요. 인숙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럼 나한테는 왜 말 안 했어? 왜 혼자서 끙끙 앓았어? 말해봤자 뭐해요? 그 나이에 무슨 공부냐? 차라리 취직이나 해라 이럴 거면서.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다고. 안 했어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엄마 눈빛만 봐도 알겠어요. 보미가 계단을 뛰어 올라가려는 순간 인숙이 딸의 팔을 세게 붙잡았습니다. 보미야, 엄마 말 끝까지 들어. 놓아요. 어차피 엄마는 이해 못해요. 이해 못한다고? 내가 뭘 이해 못한다고. 보미가 팔을 뿌리치는 바람에 인숙이 계단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인숙이 바닥에 쓰러졌어요. 엄마. 보미가 깜짝 놀라 달려왔습니다. 인숙의 이마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제가 너무 괜찮다. 괜찮아. 두 사람은 그 자리에 앉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울음을 터뜨렸어요. 미안해. 봄이야. 엄마가 정말 몰랐다. 엄마, 저도 미안해요. 제가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인숙은 딸의 거친 손을 만져봤습니다. 연필 굳은 살이 박혀 있었어요. 이 손, 언제부터 이렇게 거칠어졌어? 3개월 전부터요. 하루에 5시간씩 문제 풀면 이렇게 돼요. 봄이야. 엄마가 너를 정말 자랑스러워해. 그날 밤부터 인숙은 딸의 방 앞에 따뜻한 차와 야식을 놓고 갔습니다. 하지만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봄이에게는 더 충격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3챕터 딸의 뒤를 밟다. 진실을 안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인숙은 봄이의 검정고시 공부를 응원한다고 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불안했어요. 딸이 너무 무리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어느 비 오는 저녁, 인숙은 마트에서 일찍 퇴근했습니다. 순자 할머니 상태가 안 좋다는 봄이의 전화를 받았거든요. 집으로 급히 돌아오는 길에 인숙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봄이가 누군가와 함께 걸어오고 있었어요. 비를 맞으며 급히 걸어오는 모습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저게 누구지? 인숙은 급히 골목 모퉁이에 숨어 지켜봤습니다. 봄이와 함께 오는 사람은 비슷한 또래의 여자아이였어요. 둘 다 손에 똑같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봄이야, 정말 괜찮겠어? 이렇게 계속하면. 괜찮아, 미경아. 나는 할 수 있어. 하지만 너 요즘 너무 야위었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런 거 신경 쓸 시간에 문제나 하나 더 풀자. 봄이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절박하고 다급했어요. 미경이라고? 누구지? 그리고 저 가방은 뭐야? 인숙은 더 자세히 보려고 했지만 두 사람이 집 쪽으로 향하자 급히 뒷문으로 돌아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순자 할머니가 소파에서 헥헥거리고 계셨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인숙아. 숨이 가빠. 인숙이 할머니를 부축하고 있는데 현관문이 열리며 봄이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혼자였어요. 엄마, 할머니는 어떠세요? 좀 나아지신 것 같아. 그런데 봄이야, 너 방금 누구랑 함께 왔어? 봄이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아, 그냥 학원 친구예요. 학원 친구? 이름이 뭔데? 윤미경이요. 저랑 같이 검정고시 준비하는. 인숙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봄이가 거짓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 친구 나이가 어떻게 돼? 20, 21요. 21? 너보다 어린애가? 네. 그 친구도. 늦게 시작해서 봄이의 대답이 어색했습니다. 인숙은 더 캐묻고 싶었지만 할머니가 또 헥헥거리셔서 그럴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인숙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봄이가 뭔가를 또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새벽 2시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봄이 방에서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경아, 나 정말 힘들어. 이렇게 계속 속이는 게. 인숙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엄마한테 들킬까봐 무서워. 만약에 알면 기절할 거야. 뭘 알면 기절한다고? 아니야, 괜찮아. 우리가 조심하면 돼. 절대 들키면 안 돼. 인숙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검정고시 말고 다른 뭔가가 있다는 뜻이었어요. 다음 날 저녁 인숙은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봄이를 몰래 따라가 보기로 한 거예요. 엄마, 저 학원 가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 봄이가 나간 지 10분 후 인숙도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약을 드시고 주무시고 계셨거든요.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저녁이었어요. 인숙은 멀찌감치 보미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보미가 가는 곳이 이상했어요. 평소에 가던 학원 방향이 아니었거든요. 어디로 가는 거야? 보미는 종로 쪽으로 향했습니다. 복잡한 골목길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더니 허름한 건물 하나 앞에서 멈췄어요. 간판을 보니 희망 검정고시 학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학원이 여기 있었구나. 인숙이 안도하려는 순간 보미가 학원 입구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잠시 후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미경이네. 그런데 그 미경이라는 여자를 자세히 보니 인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저 사람. 윤미경? 인숙의 중학교 동창이었던 윤미경이었어요. 지금은 40이 넘었을 텐데 보미와 함께 검정고시를 준비한다고? 이상해. 뭔가 이상하다고. 인숙은 더 가까이 다가가서 들어봤습니다. 보미야, 오늘은 어때? 몸은 좀 괜찮아? 괜찮아요, 이모. 그런데 엄마가 의심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모. 인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경이 보미를 이모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그럼 안 되는데. 아직은 비밀로 해야지. 네, 알아요. 그런데 이모, 정말 고마워요. 이모가 아니었으면. 뭐가 고마워? 당연한 거지. 그런데 보미야, 너 요즘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 얼굴이 너무 야위었어. 괜찮아요. 이 정도는. 인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확확 걸어가서 두 사람 앞에 나타났어요. 윤미경, 너지? 인숙이? 미경이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보미는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엄마, 왜 여기에? 내가 왜 여기 있냐고? 내가 물어볼 말이야. 너희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인수가 진정해. 우리가 설명할게. 설명? 뭘 설명해? 보미가 21 친구랑 검정고시 공부한다더니 알고 보니 내 동창이야? 그것도 이모라고 부르면서 보미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거짓말해서. 거짓말이 뭐가 하나둘이야. 대체 뭘 더 숨기고 있는 거야? 미경이 인숙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인수가 여기서 이러지 말고 조용한 데 가서 얘기하자. 싫어. 지금 당장 말해. 너희가 뭘 꾸미고 있는 건지. 꾸미는 게 아니야. 나는 그냥이 뭐야? 내 딸이 너를 이모라고 부르는데. 그때 미경이 깊은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인수가 사실은 보미 아빠 얘기야. 인숙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4챕터 교복의 비밀. 보미 아빠 얘기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인숙의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미경은 인숙을 조용한 카페로 데려갔어요. 보미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인수가 진정하고 들어봐. 진정하라고? 내 남편 얘기를 왜 내가 하는데? 그 인간은 10년 전에 사라졌어. 사라진 게 아니야. 죽었어. 카페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인숙은 미경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뭐라고? 보미 아빠. 강민호. 3년 전에 교통사고로 죽었어. 인숙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이라고 해. 거짓말이 아니야. 내가 그 소식을 들었는데 너한테 말할 수가 없었어. 왜 말 안 했어? 말해서 뭐해? 너는 그 인간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죽었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보미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죽기 전에 편지를 남겼어요. 편지? 미경 이모한테 맡겼어요.
저한테 전해달라고. 인숙은 미경을 노려봤습니다. 편지를 맡겼다고? 너한테? 인수가 민호가 죽기 직전에 나를 찾아왔어. 술에 완전히 찌들어서. 그 개자식이 뭐라고 했는데? 자기가 보미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딸이 자기 때문에 학교도 못 다니게 됐다고. 미경이 가방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걸 보미에게 전해달라고 했어. 그리고 이것도. 미경이 꺼낸 건 통장이었습니다. 뭐야 이게? 민호가 마지막 3년 동안 모은 돈이야. 일용직하면서 술도 끊고. 인숙은 통장을 뜯어보며 소리쳤습니다. 2천만 원? 이 돈이 어디서 나온 거야? 이랬어, 정말로. 건설 현장에서 죽도록 일했다고. 봄이 학비 마련하려고. 학비? 무슨 학비? 봄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제가 검정고시 붙으면 대학까지 보내주고 싶다고. 대학? 그 인간이 무슨. 엄마 아빠 편지 읽어보세요. 봄이가 미경에게서 편지를 받아 인숙에게 건넸습니다. 인숙은 손을 떨며 편지를 펼쳤어요. 봄이야,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중학교 그만둔 건 다 아빠 잘못이야. 아빠가 사업 망치고 도망간 바람에 너희 모녀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안다. 이 돈으로 꼭 공부해라. 대학 가서 엄마 자랑스럽게 해드려라. 아빠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인숙은 편지를 읽고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개소리야. 지금 와서 이런 편지가 무슨 소용이야. 엄마, 봄이야, 너 이 편지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3개월 전부터요. 3개월 전? 그럼 내가 검정고시 공부 시작한 게. 네. 아빠 편지 보고 결심했어요. 인숙은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 학원비는? 할머니 연금이 아니라? 미경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인수가, 봄이가 너한테 거짓말한 건 맞아. 학원비는 민호가 남긴 돈으로 낸 거야. 뭐라고? 할머니 연금은 손도 안 댔어. 봄이가 너 걱정시키기 싫어서 거짓말한 거야. 인숙은 봄이를 노려봤습니다. 너 나한테 왜 거짓말했어? 엄마가 아빠 얘기만 나오면 미쳐버리잖아요. 이 돈 있다고 하면 다 갖다 버리라고 할 거잖아요. 당연하지. 그 개자식 돈 왜 받아? 아빠도 사람이에요. 마지막에라도 딸 생각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 그 인간이 사람이라고. 봄이가 갑자기 일어나서 소리쳤습니다. 그럼 엄마는 뭐예요? 아빠 욕만 하면서 정작 제 공부는 관심도 없었잖아요. 뭐라고? 아빠는 죽어서라도 제 미래 생각해줬는데 엄마는 제가 검정고시 한다고 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의심부터 했잖아요. 인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건 미경 이모가 아니었으면 전 혼자였을 거예요. 아빠 편지 받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울고만 있었을 거라고요. 미경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봄이야, 너무 흥분하지 마. 내 엄마도 충격받으셨으니까. 이모, 전 이제 못 참겠어요. 매일 거짓말하는 것도 지겹고 엄마 눈치 보는 것도 싫어요. 봄이야. 엄마, 전 아빠 돈으로 대학 갈 거예요. 엄마가 싫어해도 갈 거예요. 인숙이 봄이의 뺨을 때렸습니다. 찰싹하는 소리가 카페에 울렸어요. 너 정말로 그 인간 돈 쓰겠다는 거야? 봄이는 뺨을 만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쓸 거예요. 그게 아빠의 마지막 소원이니까. 소원? 무슨 소원? 10년 동안 나 혼자 고생할 때는 어디 있었는데. 아빠도 고생했어요. 술 끊고 일하면서 돈 모으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고생? 그게 고생이야? 나는 1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데. 두 모녀가 서로 소리치자 카페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쳐다봤습니다. 미경이 급히 일어났습니다. 인수가 봄이야, 여기서 이러지 말자. 집에 가서 차근차근 얘기하자. 집에 가기는 뭘 가져. 나는 그 돈 절대 안 받아. 엄마 마음대로 해요. 전 이미 결정했어요. 봄이가 카페를 뛰쳐나갔습니다. 인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미경아, 내가 뭘 잘못한 거야? 인수가, 봄이 마음도 이해해봐. 이해? 뭘 이해해? 그 개자식 돈 받아서 공부한다는 게 이해돼?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인숙은 봄이 방 앞에서 밤새 서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흐느끼는 소리만 들려왔어요. 봄이야, 문 열어. 엄마랑 다시 얘기하자. 하지만 봄이는 끝까지 방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5챕터 엄마의 무릎 앞에서 그날 밤 이후 사흘 동안 모녀는 서로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봄이는 여전히 학원에 다녔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인숙은 매일 봄이 방 앞에서 서성거렸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봄이야, 엄마가 너무했나? 네 번째 날 아침, 인숙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봄이가 평소보다 훨씬 일찍 집을 나선 거예요. 그것도 큰 가방을 들고 말입니다. 어디 가는 거야? 학원은 저녁에 하는데. 불안한 마음에 인숙은 마트 사장에게 급히 조퇴를 신청했습니다. 사장님, 죄송하지만 급한 일이 생겨서. 또, 인숙 씨, 요즘 너무 자주 그러시는데. 정말 죄송해요. 내일 더 일할게요. 인숙은 급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거실에서 멍하니 앉아 계셨어요. 어머니, 봄이 못 보셨어요? 봄이가 누구야? 할머니 손녀요, 봄이. 아, 그 애. 울면서 나갔다. 울면서 인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급히 2층으로 올라가 봄이 방문을 열었어요. 방 안은 난장판이었습니다. 옷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책상 위에는 찢어진 종이들이 널려 있었어요. 그 중에서 인숙은 한 장의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전 더 이상 엄마랑 이렇게 살 수 없어요. 미경 이모 집에서 지내면서 공부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이해가. 인숙은 즉시 미경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경아, 봄이 거기 있어? 응? 아니야, 여기 없는데? 없다고? 메모에 내 집에서 지낸다고 써 있는데. 뭐, 그런 얘기 없었는데. 잠깐, 혹시 뭐야? 인수가, 봄이가 어제 나한테 전화했어. 집 나가고 싶다고. 뭐라고? 나는 말렸어. 엄마랑 잘 얘기해보라고 했는데. 인숙은 전화를 끊고 미친 듯이 동네를 뛰어다녔습니다. 학원, 도서관, 봄이가 갈 만한 곳들을 모두 찾아봤지만 어디에도 없었어요. 저녁 8시. 인숙은 지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현관 앞에 누군가 앉아 있었어요. 봄이야. 봄이는 큰 가방을 옆에 두고 현관 계단에 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이 비에 젖어 있었어요. 너, 어디 갔었어? 엄마가 얼마나 찾았는데. 봄이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미안해요. 집 나가려고 했는데 갈 곳이 없더라고요. 인숙의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바보야. 갈 곳이 어디 있어. 여기가 내 집인데. 엄마, 전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봄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돈 쓰는 것도 죄 같고 안 쓰는 것도 죄 같아요. 엄마는 싫어하시고. 인숙은 봄이 옆에 앉았습니다. 봄이야. 엄마가 너무 감정적이었나 봐. 엄마, 전 그냥 공부하고 싶었어요. 엄마 자랑스러운 딸이 되고 싶었다고요.
너는 이미 엄마 자랑이야. 이미. 두 사람은 빗속에서 서로를 안았습니다. 그날 밤 거실에서 모녀는 진짜 대화를 시작했어요. 봄이야, 엄마가 아빠 얘기만 나오면 이상해진다는 거 알지? 네, 알아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우리를 떠날 때 엄마가 얼마나 원망했는지. 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죽었다니. 그것도 3년 전에. 엄마, 아빠가 진짜 반성했나 봐요. 편지에서도 반성했다고 해서 10년이 지워지는 건 아니야. 알아요. 하지만 이 돈으로 제가 공부하면 그게 아빠한테도 엄마한테도 좋은 거 아닐까요? 인숙은 한참 생각했습니다. 봄이야, 정말로, 정말로 그 돈으로 공부하고 싶어? 네, 간절해요. 엄마를 위해서라도, 엄마를 위해서? 네. 엄마가 동네에서 당당하게 우리 딸 대학생이야라고 말씀하실 수 있게. 인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 싶었구나. 엄마도 다른 엄마들처럼 자랑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때 순자 할머니가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뭔 소리가 이렇게 시끄러워. 할머니, 주무시다가 깨셨어요? 순자 할머니는 인숙과 보미를 번갈아 보더니 갑자기 명료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인숙아, 보미한테 미안한 마음 있으면 공부시켜라. 어머니, 내가 아프지만 않았어도 보미가 학교 그만둘 일 없었을 텐데. 할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돈이 누구 돈이든 보미 꿈을 위한 거라면 받아들여라. 할머니, 보미야, 할머니가 내 인생 망친 거 미안하다. 보미가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할머니 때문이 아니에요. 아니야. 맞아. 다 내 때문이야. 인숙은 그 모습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보미야, 내 엄마, 그 돈 써라. 엄마, 아빠가 그 사람이 마지막에 너를 위해 모은 거라면 내가 써야 맞아. 보미가 인숙에게 안겼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대신 조건이 있어. 뭐든지 할게요. 꼭 성공해라. 그래서 그 돈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보여줘. 네, 꼭 그럴게요. 그날 밤부터 인숙은 보미의 공부를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야식을 챙겨주고 학원비도 아낌없이 지원했어요. 하지만 인숙은 아직 몰랐습니다. 보미에게는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6챕터 붉은 진단서. 화해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인숙은 보미의 공부를 전폭적으로 지원했고 보미도 더욱 열심히 공부에 매진했어요. 검정고시까지 2달 남은 상황에서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인숙은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아, 보미 방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였어요. 인숙은 급히 일어나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보미야, 괜찮아? 문을 열자 보미가 책상에 엎드려 배를 움켜쥐고 있었어요. 엄마, 배가 너무 아파요. 어디가 아픈데? 여기가 찢어지는 것 같아요. 보미의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병원 가자. 지금 당장.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스트레스 때문일 거예요. 스트레스가 뭐야? 이게 어디 괜찮아 보여? 인숙이 보미를 부축해 일으키려는 순간 보미가 갑자기 토했습니다. 그런데 토한 것 안에 피가 섞여 있었어요. 피가 나와. 엄마, 저 어떡해요? 보미가 인숙 품에 쓰러졌습니다. 인숙은 미친 듯이 119에 신고했어요. 여보세요?
우리 딸이 피를 토했어요. 빨리 와주세요. 응급실로 실려간 보미를 보며 인숙은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보호자분이세요? 네, 엄마입니다. 환자분이 급성 위궤양으로 보입니다. 상당히 심각한 상태예요. 위궤양? 그게 뭐예요? 위벽에 구멍이 생긴 거예요. 오래 방치하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인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당장 수술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소 한 달은 입원해야 하고요. 한 달? 그럼 검정고시는? 검정고시요? 아, 그런 걸 준비하고 계셨나요? 네. 2달 후에 시험인데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힘들 것 같습니다. 회복되더라도 몇 달은 무리하시면 안 되거든요. 인숙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병실에 누워있는 보미를 보며 인숙은 눈물을 흘렸어요. 보미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 검정고시는 어떡해요? 그런 건 생각하지 마. 건강이 먼저야. 아니에요. 이번 기회 놓치면 또 언제 볼 수 있어요. 보미가 울면서 일어나려 했지만 수술 부위가 아파서 다시 누웠어요. 보미야, 진정해. 검정고시는 또 볼 수 있어. 엄마는 몰라요. 제가 얼마나 간절한지. 그때 미경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보미야, 괜찮아? 이모, 저 어떡해요? 검정고시. 보미야, 지금 그런 걱정할 때가 아니야. 이모도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아빠가 남긴 돈으로 공부했는데 이렇게 포기하면. 인숙이 화를 냈습니다. 포기라니. 내 몸이 더 중요해. 몸이 중요하면 뭐해요? 공부 못하면 살아서 뭐해요? 보미야, 그런 말하는 거 아니야. 왜 아니에요? 22까지 아무것도 못한 제가 이번 기회마저 놓치면 정말 끝이에요. 보미가 히스테릭하게 소리치자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환자분,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안정이 뭐예요? 제 인생이 망가지는데. 의사가 진정제를 놓으려 하자 보미가 더 난리를 쳤습니다. 싫어요. 약 놓지 마세요. 저 공부해야 해요. 보미야. 인숙이 보미를 붙잡으려 하자 보미가 소리쳤어요. 엄마가 저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뭐라고? 10년 동안 공부 못하게 해놓고 이제 와서 건강 타령이에요? 보미야,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사실이잖아요. 엄마가 아빠 쫓아내지만 않았어도 제가 학교 그만둘 일 없었어요. 인숙은 보미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빠를 쫓아냈다고? 그렇잖아요. 엄마가 아빠를 용서하지 않아서. 보미야, 그때 상황을 너는 몰라. 몰라도 돼요. 어쨌든 결과는 같으니까. 미경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보미야, 너무 흥분하지 마. 이모, 전 정말 억울해요. 왜 저만 이런 일이. 보미가 눈물을 흘리자 인숙도 울기 시작했어요. 보미야, 엄마가 잘못했어. 잘못했다고 해서 시간이 돌아와요? 안 돌아와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다시 시작? 22에? 불가능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순자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들어오셨어요. 할머니, 어떻게 여기까지? 보미가 아프다는데 어떻게 안 와? 할머니는 보미 침대 옆에 앉으셨습니다. 보미야, 할머니 말 들어봐. 할머니, 공부는 언제든지 할 수 있어. 하지만 건강은 한 번 잃으면 끝이야. 할머니도 그런 말씀하시면. 아니야. 할머니가 너만큼 간절했던 적 있어. 순자 할머니의 눈이 갑자기 맑아졌습니다. 할머니도
할머니도 젊었을 때 배우고 싶었어. 하지만 못했지. 할머니, 그래서 더 알아. 배움에 대한 간절함. 하지만 봄이야. 할머니가 봄이의 손을 잡으셨어요. 몸이 건강해야 꿈도 이룰 수 있어. 봄이가 할머니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할머니, 저 정말 무서워요. 뭐가 무서워? 이번 기회 놓치면 정말 끝일 것 같아서. 할머니가 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끝이 아니야. 시작이야. 건강하게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그날 밤 봄이는 처음으로 안정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검정고시 포기는 봄이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남겼어요. 7챕터 졸업식 날 엄마의 꽃다발. 한 달 후 봄이는 퇴원했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말수는 더욱 줄어들었고 하루 종일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검정고시는 이미 끝났고 봄이의 꿈도 함께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봄이야, 밥 먹어야지. 인숙이 방문 앞에서 애원하듯 말했지만 봄이는 대답조차 하지 않았어요. 봄이야, 이렇게 계속 있으면 몸만 더 망가져. 됐어요. 그냥 내버려둬요. 봄이의 목소리는 죽은 사람 같았습니다. 봄이야, 엄마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제발.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무능해서 그런 거예요. 인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어요. 봄이야, 그만해. 봄이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 달 사이에 더욱 야위어져서 뼈만 남은 것 같았어요. 봄이야, 이렇게 하면 아빠가 슬퍼할 거야. 아빠 얘기는 왜 또 해요? 봄이가 일어나서 인숙을 노려봤습니다. 아빠가 그렇게 간절히 바랐는데 제가 망쳐버렸어요. 이제 와서 뭔 소용이에요? 봄이야, 검정고시는 또 볼 수 있어. 언제요? 1년 후? 2년 후? 그때도 또 아플지 누가 알아요? 그런 생각하지 마. 엄마, 현실을 봐요. 전 이미 끝났어요. 그때 순자 할머니가 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요즘 할머니는 치매가 더 심해지셨지만 가끔 놀랍도록 정신이 또렷해지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봄이야, 할머니 얘기 좀 들어볼래? 할머니가 젊었을 때 말이야. 순자 할머니가 봄이 옆에 앉으셨습니다. 할머니도 꿈이 있었어. 선생님이 되고 싶었지. 선생님이요? 응. 그런데 전쟁이 터졌어. 그리고 결혼하고 애 낳고 꿈은 잊혀졌지. 인숙은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 어머니, 그런 꿈이 있으셨어요? 있었지. 하지만 포기했어. 그때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 순자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나이 들어서 후회가 됐어. 왜 그때 포기했을까? 할머니, 봄이야, 너는 아직 젊어. 22이 뭐가 늙었다고. 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10년이나 늦었어요. 10년? 그게 뭐야? 인생은 70년, 80년인데. 할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힘이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75이야. 후회만 하고 살았어. 너는 그러지 마라. 그때 현관에서 벨이 울렸습니다. 인숙이 내려가 보니 미경이 서 있었어요. 미경아, 웬일이야? 인숙아, 봄이 좀 봐야겠어. 미경은 뭔가 단단히 결심한 표정이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검정고시 재응시 접수가 내일까지래. 뭐라고? 추가 모집이 있어. 6개월 후에 또 시험이 있다고. 인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정말이야? 정말이야. 그런데 내일까지 접수해야 해. 두 사람이 봄이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봄이야, 미경 이모가 왔어. 이모, 왜 오셨어요? 미경이 봄이 손을 잡았습니다. 봄이야, 검정고시 재응시 접수 내일까지야. 봄이의 눈이 잠깐 반짝였습니다. 재응시요? 응. 6개월 후에 또 시험 있어. 하지만 전 이미 포기했어요. 포기? 누가 포기하라고 했어? 미경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봄이야, 너 아빠한테 약속했잖아. 꼭 공부하겠다고. 하지만 아빠는 이미 죽었다고 해서 약속이 없어지는 건 아니야. 미경이 봄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봄이야, 일어나. 지금 당장. 이모, 전 못해요.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도 해야지. 안 하면 평생 후회해. 순자 할머니도 일어나셨습니다. 봄이야, 할머니 부탁이야. 다시 해봐. 할머니, 할머니가, 할머니가 못다한 공부. 너라도 해줘. 인숙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봄이야, 엄마가 빌게. 다시 한 번만 해보자. 엄마, 엄마가 뭐든지 도와줄게. 아프지 않게, 무리하지 않게. 봄이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정말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우리가 다 도와줄게. 미경이 봄이를 꽉 안았습니다. 봄이야, 너는 충분히 잘할 수 있어. 한 번 실패했다고 끝이 아니야. 하지만 또 아프면 안 아파. 이번엔 건강 챙기면서 할 거야. 인숙이 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봄이야, 엄마가 매일 영양가 있는 음식 해줄게. 그리고 무리하지 마. 하루에 3시간만 공부해. 그리고 충분히 쉬고. 미경도 덧붙였어요. 정말, 정말 괜찮을까요? 순자 할머니가 봄이의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괜찮을 거야. 이번엔 혼자가 아니니까. 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다시 해볼게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검정고시 재응시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봄이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희망의 빛이 돌아왔어요. 이번엔 꼭 성공하자. 네, 엄마.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8챕터 꺼진 불빛, 다시 켜진 꿈. 6개월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달랐어요. 봄이는 하루 3시간씩만 공부하고 인숙은 매일 영양가 있는 음식을 챙겨줬습니다. 미경은 주 3회씩 와서 함께 공부했고 순자 할머니는 봄이 옆에서 조용히 응원해 주셨어요. 검정고시 시험 하루 전날 밤이었습니다. 봄이야, 내일이면 드디어구나. 인숙은 떨리는 마음으로 봄이 방에 따뜻한 차를 가져다 놓았어요. 네, 엄마. 떨려요. 떨려도 괜찮아.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엄마가 다 봤어. 봄이는 책상 위에 놓인 아버지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아빠, 내일 꼭 성공할게요. 약속해요. 다음 날 아침 시험장 앞에는 온 가족이 나왔습니다. 순자 할머니도 지팡이를 짚고 나오셨어요. 봄이야, 긴장하지 마. 평소처럼만 하면 돼. 네, 엄마. 할머니도 응원한다. 우리 봄이 꼭 붙을 거야. 미경도 봄이를 꽉 안아줬습니다. 봄이야, 너는 이미 충분히 잘했어. 결과가 어떻든 자랑스러워. 봄이가 시험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인숙은 밖에서 하루 종일 기다렸어요. 제발, 제발 잘 보게 해주세요. 시험이 끝나고 나온 봄이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엄마, 생각보다 잘 본 것 같아요. 정말이야? 네, 특히 수학이 잘 풀렸어요. 하지만 진짜 시련은 결과 발표를 기다리는 한 달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인숙은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순자 할머니 방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인숙이 들어가 보니 순자 할머니가 바닥에 쓰러져 계셨어요. 어머니,
어머니, 급히 병원으로 실려간 순자 할머니는 의식을 잃으신 상태였습니다. 의사 선생님, 할머니가 어떻게 되신 거예요? 뇌출혈입니다. 나이를 고려하면 상당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인숙과 보미는 병실에서 밤낮으로 간병했습니다. 할머니, 일어나세요. 제 검정고시 결과 보셔야죠. 보미가 할머니 손을 잡고 울었어요.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검정고시 결과 발표 당일 순자 할머니가 깨어나신 거예요. 할머니, 보미야, 결과는 어떻게 됐니? 아직 안 봤어요. 할머니 기다렸어요. 인숙이 핸드폰으로 검정고시 결과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누를 수가 없었어요. 엄마, 제가 할게요. 보미가 수험 번호를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조회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에 합격이라는 글자가 떴습니다. 합격이야. 보미야, 합격했어. 정말이에요? 보미가 화면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합격이었어요. 할머니, 저 합격했어요. 순자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잘했다. 정말 잘했어. 병실에서 세 사람은 서로 안고 울었습니다. 한 달 후 지역 교육청에서 검정고시 합격자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박보미, 보미가 단상에 올라가 합격증을 받았습니다. 객석에서는 인숙과 미경이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순자 할머니는 아직 병원에 계셨지만 마음으로는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보미가 단상에서 내려오는데 인숙이 뒤에서 꽃다발을 건넸어요. 보미야, 엄마가 내 졸업식에 꼭 오고 싶었어. 엄마, 늦었지만 축하한다. 정말 자랑스러워. 보미가 꽃다발을 받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포기하지 않게 해줘서. 내가 포기하지 않았어. 엄마는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야.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보미는 2층 자신의 방으로 올라갔어요. 벽에는 10년 전 중학교 교복이 여전히 걸려 있었습니다. 보미는 교복을 내려서 가슴에 안았어요. 이제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거실에서는 인숙이 대학 입시 요강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보미야, 야간 대학 원서 접수 언제부터래? 다음 주부터요. 그럼 준비해야겠네. 보미가 계단을 내려오며 말했어요. 엄마, 전 교육학과에 가고 싶어요. 교육학과? 네. 할머니처럼 늦게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인숙은 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분명 잘할 거야. 그날 밤 보미는 아버지 사진 앞에 합격증을 놓았어요. 아빠 약속 지켰어요. 이제 대학 가서 더 열심히 할게요. 창밖으로는 따뜻한 가로등 불빛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보미 방의 불도 환하게 켜져 있었지만 이제는 절망의 불빛이 아니라 희망의 불빛이었어요. 인숙은 딸 방 앞에 따뜻한 차 한 잔을 놓고 갔습니다. 이번엔 엄마가 끝까지 함께 할게. 멀리서 병원 방향을 바라보며 인숙이 중얼거렸어요. 어머니, 보미가 해냈어요. 우리 딸이 정말 해냈어요. 10년 만에 꺼진 불빛이 다시 켜졌고 이번에는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을 알아볼까 합니다. 이 이야기는 중학교를 중퇴한 딸 보미와 그런 딸의 속내를 뒤늦게 알게 된 어머니 인숙의 관계를 통해 부모와 자식 간의 오해와 용서, 그리고 늦은 꿈의 회복이 얼마나 깊은 울림을 줄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딸 보미는 어린 시절 외할머니를 돌보기 위해 자신의 학업을 포기했고 어머니는 그런 희생조차 알지 못한 채 딸을 탓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낡은 교복 하나, 꺼지지 않던 불빛 하나가
모녀의 진심을 연결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 안에는 사랑은 때로 말보다 행동으로 남는다는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잃어버린 시간도 다시 꿈꿀 수 있다는 희망,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의 용서를 통해 비로소 치유가 가능하다는 감동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시청자들은 보미와 인숙을 통해 한 사람의 진심은 결국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삶의 가치를 느끼게 됩니다.